안녕하세요. 오늘 녹화의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남은 차시가 한 5회차, 5주차 남았거든요. 오늘 녹화 뜨고 있는 오늘은 5월 16일, 지금 새벽 2시 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누리지도라는 과목을 통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전번에 한번 제가 녹화를 떠서 다뤄드렸고,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이제 그 자유놀이를 위한 실내 놀이 환경이 있고, 우리 챕터 9장에 실외 놀이 환경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놀이 촉진을 위한 교사의 개입,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에 해당하는 그래도 뭔가 포커스 포인트를 항상 짚어드리는데, 그래도 교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를 조금 다뤄드리는 게 또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에 실외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실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들었고 또 경험을 했지만, 실외 놀이 환경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놀이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는 모든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우리가 신경 쓰는 실내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외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장에서는 실외 놀이 환경은 유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탐구하면서 사물의 실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물리적인 공간 면에서 사실 심리적인 개방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깥놀이 나가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콧바람 쐬러 나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동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인근 공용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장인 저희들은 이제 그 실외 놀이터 사용에 대한 허가, 또 그런 국가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걸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법적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9장에서는 실외에서 하는 놀이가 유아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유를 13가지로 우리 교재 171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적 가치 13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놀이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은 이제 실내 놀이를 그대로 실외 확장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놀이를 실내로 확장시켜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완성할 수도 있고, 교실에서 책놀이를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서 그림책 듣기, 그림 그려보기, 또 역할놀이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놀이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바깥놀이를 30분에서 1시간을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여건만 된다면 바깥에서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도 괜찮다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을 경험하고 자연에 대한 담그력과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거 시험에 냈어요, 여러분. 기말. 실외 환경에서 우리 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움직임, 구름, 나뭇잎의 움직임, 바람의 세기, 날아오는 새의 속도,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영아들은 개미에 대한 관찰하는 부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미 어딨지, 개미? 그러면서 굉장히 관찰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죠. 세 번째는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들은 이런 네 가지의 내용들로 교재는 설명하고 있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죠. 우리가 일광욕 한다 그러죠. 햇볕을 쬐고 또 자유스럽게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움직여보고, 또 앉아서도 걸어서도 천천히 스키핑하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얻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내 놀이 환경에서도 돌을 관찰할 수 있지만, 실외 놀이 환경에서 돌을 보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과 맥락 안에서 돌의 기능, 생김새, 그냥 교실에 돌을 하나 가져왔을 때 그냥 그 돌을 맥락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돌이 왜 쪼개졌는지, 왜 이 돌이 파여 있는지, 이런 특성, 포괄성적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즐거움과 휴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어등산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시도도 못 해보고 있네요. 그래서 돗자리, 평상, 천막 아래 이런 공간들은 사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정적인 놀이, 동적인 놀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 이제 여러분 이걸 제가 리딩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또 햇빛이 있는 곳과 그늘진 곳, 양지 영역과 그늘 마련한다. 그래서 요즘은 광주시에서도 그늘막 펜스를 많이 쳐주잖아요. 그래서 장시간에 이제 동일한 놀이가 진행될 수 있게 그늘진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는 충분한 넓이의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밀도감이 촘촘한 것보다 빈 공간의 유아의 자연 환경의 특성, 제가 개원했던 한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경이 인위적으로 급하게 급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길 때 블루베리 이런 나무를 사다가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의미 있을 때 개원 기념일 날.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열매가 굉장히 자주 열려서 아이들이 딱 그 자기들 높이에서 따먹기도 너무 좋았고, 다만 그 토양의 질이 산성 토양이라서 흙을 일반에다가 심을 수 없는 그런 또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원 2주년 때는 또 포도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임한테 물어봤더니 정리를 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의 특성, 놀이의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때 서울에 근무를 할 때 포도나무에서 아이들하고 포도 따먹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나 이런 상추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실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변화를 보고 그 수확물을 채취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진다는 뭔가 의견이 있으셨나 봐요.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10번째로 다양한 바닥 표면을 구성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갇혀진 환경에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책임자인 원장이나 또 안전 담당자를 세팅해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실외 놀이터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업체에서 오셔서 그 바닥을 채취해 가기도 하세요. 그걸 동그랗게 파가지고 가셔서 그런 재질, 형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시면. 11번째로 안전 및 위생을 점검한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항상 안전은 강요를 많이 하고 강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다고. 안전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2번째로 놀이 공간과 통로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그걸 동선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선생님이 인접하게 배치하고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충분히 넓어서 시야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외 놀이의 교육적 가치, 그래서 제가 기말 시험에 냈어요. 13번째에 창고를 설치한다. 제가 운영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1년에 18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 됐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창고 설치가 이제 업체 불러서 견적내고 그런 절차를 했는데 한 2,500에서 3천만 원 들었거든요. 매력적이지 않게. 근데 코스트코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형 매장. 미국에서 온 그 조립형 왜 미국의 드라미드에 나오는 그런 창고 형태가 한 30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훨씬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런 창고 설치할 때 막 그 창고에 대한 너무 규격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훨씬 매력적이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매력적인 창고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외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13가지로 한번 살펴보았고, 이어서 유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과 놀잇감에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 환경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본 목표, 또 목표 설정, 기본 원리, 구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막 시험에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능력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구성한다. 그쵸? 우리가 발달에 적합한이라는 건 그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지금 3학기차가 있고 또 우리 송하영 선생님처럼 1학기차에 대한 이해하는 인지하는 이 전공에 대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치 안에서 과제물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높낮이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놀이 지도라는 과목이 조금 헤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무겁지 않게 진행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 5월 16일 수업을 하면 5주차인가요? 이제 5회, 4회 기말을 빼고 나면 몇 번 안 남았어요. 유아의 능력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구성해주고, 세 가지로 교재에서는 지금 유아가 직접 이동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 좋고 자연 환경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유아를 위한 실외 환경의 기본적인 구성의 원리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은 텃밭 가꾸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상추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저도 그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배추도 키워보고 또 의외로 참외랑 수박도 그렇게 어려운 작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막 정말 농사꽃처럼 크게 탐스럽게 키우지 못하지만 충분히 유아들이 영아들이 관찰하고 한번 맛봐서 이렇게 쪼개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물과 모래놀이 영역은 형태가 없는 놀이 형태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물 모래놀이 영역은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 그래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 영역에 인접해서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래나 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입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 교사의 특별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물과 모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연 관찰 영역은 채소, 꽃나무, 씨 뿌리기, 재배, 수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역할놀이 영역은 놀이용 집, 주방용품, 텐트, 요즘은 캠핑을 많이 하니까 인디안 텐트 같은 거, 역할놀이 소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놀이를 확장할 수도 있죠. 또 이제 교재에서는 작업 영역이라고는 하는데 미술 공간 같은 영역도 필요하고 또 효식 영역도 있어요. 그늘진 곳. 그래서 편안하게 돗자리를 깔아주거나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정자를 이용해서 유아들의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 또 여름에는 물놀이나 물감놀이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개입 파트인 10장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지도의 가장 핵심은 교사의 이제 개입 파트이고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느냐에 대한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는 것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서 그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흥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라는 과목들도 배웠던 이유들이 관찰 후에 놀이에 대해 다양한 제안, 질문,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저 사진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무엇인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제안과 질문을 함으로써 놀이를 심화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의 개입이고, 이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이런 의견들이 아니라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유아의 놀이에 개입할 때 유아가 놀이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제가 선택, 집중, 몰입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산출해내었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놀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열심히 신나게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개입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영유아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놀이지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사 놀이의 개입은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로는 개입이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 개입이라는 건 결국은 가르침, 학습을 위한 전략, 그래서 그런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행위를 개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190페이지예요. 교사 개입의 교육적 의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험에 냈어요, 여러분.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쵸?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유아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사 개입의 교육적인 의의는 5가지로 교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놀이하는 동안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은 유아에게 좀 더 안전된 애착을 형성시켜주고 교사와 유아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4월은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시간이라면 이제 5월은 이미 이제 선생님과 관찰 탐색이 끝나서 선생님하고 있으면 맛있는 것도 빨리 먹을 수가 있고 선생님이랑 있으면 재미있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교사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시기가 이제 5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5월에 실습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서 또래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다른 유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은 협동심, 리더십, 또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 선생님이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스킬을 습득하게 되죠. 5번째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 범위를 확장시키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놀이자료, 아이디어 기술을 제공하고
놀이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제 교사 놀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교재에서 이제 사례들을 들고 이제 설명하는데 194페이지에 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사례. 그래서 유아가 또래와 놀지 않고 놀잇감을 가지고 전혀 놀려고 하지 않을 때, 유아 간의 갈등 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지원이 필요할 때, 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성인과 유아의 그런 놀이 상황에 초대하거나 지원이 요구될 때,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단순 놀이가 반복되고 있거나 제한적일 때, 유아의 안전을 위해 놀이상을 정리해야 될 때, 또 유아가 또래와 놀지 않고 놀잇감을 가지고 전혀 놀려고 하지 않을 때도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유아 간의 갈등 사항이 발생했거나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지원이 필요할 때와 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생겼을 때와 또 유아가 성인의 놀이상을 초대하거나 지원을 요구할 때, 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단순 놀이가 반복되고 있거나 제한적일 때, 또 유아 간의 안전을 위해 놀이상을 정리해야 될 때, 이 각각의 상황들이 그 전사되어서 티시티시 상황들이 교재 199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시험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기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핵심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놀이 개입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파트인데요. 놀이 개입이라는 건 놀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5가지로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인정 및 지지하기, 두 번째가 제안하기, 세 번째가 병행 놀이하기, 네 번째가 함께 놀이하기, 다섯 번째가 놀이교수하기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험에 냈습니다. 인정 및 지지, 제안, 병행놀이, 함께 놀이하기, 놀이교수하기. 그래서 놀이의 개입에 대한 부분으로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인정 및 지지하기냐, 제안하기냐, 병행놀이냐, 함께놀이냐, 놀이교수하기냐, 이 유형에 대한 개입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쓰시면 되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냈고요. 뭐 달달달 외워서 여러분이 논하시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정 및 지지하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인정 및 지지하기 전략은 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에 대해 웃으면서 바라보거나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의 행동과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놀이하고 있는 유아의 놀이 특성과 성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나 이제 특정 놀이만을 하는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인정하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및 지지하기의 이 방법은 유아를 놀이에 참여시키려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놀이와 관련한 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교사가 유아의 곁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유아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구나.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은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툭 던지는 편안한 단어들, 멘트들. 그래서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놀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인정, 지지하기. 그래서 대단히 낮은 수준의 개입 전략이지만 인정 및 지지하기는 유아의 놀이에 큰 영향을 주는 전략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제한하기는 놀이가 교육적이면서 가치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한 개입 전략 중 제한하기는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놀이가 지닌 본래의 속성은 유지하면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고민하고 유아의 속도에 맞춰 제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제 놀이가 이루어지는 형식은 자율적인 선택으로 시작이 되지만 교사의 제한하기가 전혀 없는 경우 놀이가 동일하게 반복되거나 이제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순간에 유아의 놀이가 최적의 발달이 일어나도록 제한하기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고스키의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시기도 하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유아의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 유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활동의 경우 교사가 개입하여 발달을 더 이끌어 줄 수 있는데 이제 교사로부터 약간의 도움만 받아도 스스로 놀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역할놀이 영역의 수영장 놀이하는 장면에서 튜브 없는 사람은 어디서 빌려주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튜브 대여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놀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힌트, 질문, 격려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하기라는 겁니다. 병행놀이는 교사가 유아 가까이에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서 놀지만 유아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개입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각, 운동 놀이기, 또 구속 놀이 같은 혼자 형태의 놀이 개입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유아가 점토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놀이를 한다면 교사도 그 옆에 앉아서 점토 놀이를 하는 거죠. 함께 옆에서. 그래서 병행놀이의 개입을 통해서 유아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놀이가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선택하는 가치 있는 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유아는 교사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면서 선생님은 또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새로운 놀이 방법을 창안해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놀이하기인데요. 유아의 놀이에 교사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개입하는 전략입니다. 교사가 진행 중인 놀이에 참여는 하지만 전반적인 주도권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가 갖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말과 행동, 제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면서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놀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아가 주도해서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참여를 한다라는 게 함께 놀이하기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략은 교사가 적절한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놀이 활동으로 지속되고 또래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를 의미 있게 해주고
더욱 성숙된 단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함께 놀이이지요. 함께 놀이의 예를 들어보면 나도 함께 놀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적절한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놀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환자 역할을 하면서 배가 아픈데요. 치료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놀이하기에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라고 예를 교재는 들고 있네요. 놀이교수하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페이지 205페이지고요. 놀이교수하기는 교사가 놀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놀이 개입 전략입니다. 유아의 놀이 행동을 지시하거나 직접 알려줌으로써 유아의 놀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여기는 마트라고 하고 여기는 집이라고 하자와 같은 놀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이 블로그 밑에서부터 차례로 놓는 거야 같은 시범을 보임으로써 유아가 과정이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아가 예측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를 확인하고 놀이 방법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놀이 교수하기 전략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입의 시기가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 개입을 너무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부분이 이제 교사 주도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입의 적절한 시기. 그래서 대개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주저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아이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잡아당겨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관심과 흥미가 낮아져 놀이의 지속에 어려움이 나타난 경우, 놀이가 반복되어 중단될 상황의 경우, 학습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놀이 주도권이 교사에게 보다 많이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놀이 장면에서 단시간에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교사의 개입 전략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요. 실내 놀이의 개입 전략, 그래서 흥미 영역별 놀이 개입의 전략에서 이제 교재에서 207페이지에 쌓기 놀이 영역, 미술 영역, 역할 놀이 영역, 과학, 언어, 수조작, 음률. 지금 서인 선생님만 유아반을 경험하고 다른 분들은 영아반을 이제 실습을 경험하셨는데 지금 제가 흥미 영역에 대한 7개의 영역, 쌓기, 미술, 역할, 과학, 언어, 수조작, 음료, 이 흥미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조금 자세히 상자 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실외 놀이 환경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전략들이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이제 6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외 놀이 환경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리딩해 드리면 교사는 준비된 환경이 유아가 스스로 도전해 볼 만한 활동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 수준을 관찰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효율적으로 개입한다.
이거는 유아의 신체 조절 능력, 또 놀이기구에 대한 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놀이 시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연령이 어리거나 놀잇감의 활용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구성으로서 유아에게 만족스러운 실외 놀이가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건 결국은 유아의 요구와 발달 수준에 맞는 실외 놀이 환경을 사전에 계획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잇감과 활동을 준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적절한 질문,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나친 놀이 개입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그런 개입의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아와 놀이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을 돕기도 하고 놀이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다섯 번째로 안전한 실외 놀이가 되도록 유아와 약속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아의 실외 놀이 환경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 말은 실외 놀이는 유아에게 단순히 밖에서 하는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그 물리적인 환경과 유아의 놀이를 사실 면밀히 관찰하여서 이후에 놀이 환경, 실외 환경에 대한 구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때 즐거워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또 사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도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경험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래와 협동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보다 놀이가 지속되도록 또 확장되도록 심화되도록 지속, 확장, 심화라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네요. 저는 선택, 몰입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들을 교사는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 지지, 격려, 참여 이런 것들, 그래서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개입할 때는 놀이의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서 적절한 놀이 환경과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놀이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서 함께 놀이하는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놀이 개입이 사실 늘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진심은 있잖아요. 잘 놀아주기 위한.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잘 하셔서 이제 그거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유아 놀이를 방해하거나 맥락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3, 4월이 힘들어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뭐 소극적인 아이한테 선생님이 자꾸 주도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맥락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재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딩해 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습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을 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놀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인 터치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9장하고 10장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과 지원은 조금 등원에서부터 자유놀이하고 휴식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편성,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깊이감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준비해온 것들, 그거를 함께 살펴보는 부분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은 9장, 10장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교사의 개입 전략,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말을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라고 녹화를 떠서 조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지금 거의 40 몇 분을 녹화를 하고 있네요.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옮겨서 링크를 걸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게 또 추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2시 반이었는데 지금 3시 15분으로 향해 가고 있네요. 수업 준비 조금 더 마무리하고 이따 한 10시 최대한 빨리 가려고는 하는데 오늘따라 조금 오전에 제가 일정이 있네요. 이따 교실에서 만나요.